완벽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 불안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성격이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면 생길수록 심리는 오히려 불안해져요. 그 불안함이 점점 쌓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리가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니까 점점 발표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노력 역효과의 법칙처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포증도 저는 일종의 완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가 편안한 사람은 완벽하게 애를 쓰지 않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강박증도 완벽주의와 같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것도 불안이 심리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에 집착하고 몰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박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어떤 그 완벽주의자들이 갖는 성향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6가지 표현하는 게 어떤 대체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완벽주의자들이 언젠가는 이런 심리를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도 이런 불안한 심리를 겪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지 않는 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적인 것과 완벽주의자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일을 사랑해서 몰입하는 사람이겠지만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쉬게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성과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지만 가랑비에 결국은 옷이 젖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게 되면 그때 무기력감, 좌절감이 생겨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재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이 미워지잖아요. 내 자신이 미워지면 그때 무너져요. 그때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폭식증이 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강박장애가 생긴다든지 내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내 자신을 사랑은커녕 철저하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완벽주의자, 이런 완벽성을 우리가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라. 제가 만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줍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즉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이제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완벽주의자인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자인데 진정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생긴 대로 살자. 생각보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일단 행복해집니다.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 가진 능력에 맞게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꾸 부족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가 자꾸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를 허용하자.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은 좋겠지만 그렇게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완벽한 틀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큰일 나게 됩니다. 네 번째, 남을 위한 인생은 이제 그만 살자.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을 우리가 원했나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남에게 잘 보이는 건 엄밀히 말하면 종의 심리 아닌가요?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으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허덕이면서 살아간다.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을 이제 그만두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찾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더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날을 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완벽주의자는 고통을 받아가면서 억지로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이런 의문점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남에게 잘 보이게 한 삶이 바로 종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10억을 가졌던 100억을 가졌던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껴버리면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고,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가족들과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의사, 변호사, 판사, 남들이 봐서는 정말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웃으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한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삶의 주인이 아닐까요? 어차피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좀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